네, 오늘 이 자리에는 검사 출신인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그러니까 유병헌 씨의 금고지기로 불렸고 뭐 내연녀 이 부분은 네.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는데 미국 버지니아에서 붙잡혔군요. 네. 그러니까 언니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출국한 건 아니고요. 네. 3월 27일자로 3월 27일. 그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그 협정에 의해서 그 단기 비자로 출국을 해서 버지니아도 계속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버지니아는 이제 본인의 언니가 살고 있고 또 본인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도 미국서 나왔다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포가 굉장히 늦게 된 편이죠. 네. 네. 뭐 검찰이 가장 주목했던 유병헌의 이제 최측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병헌 씨가 생전에 이제 김혜경이 이제 배신을 하면 우린 다 망한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유병헌 씨 옆에서 23살 때부터 비서를 일했다고 하니까요. 뭐 거의 30년 이상을 같이 유병헌 씨가 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에 보면 오히려 유병헌 씨의 어떤 아들 유대기나 유혁기 또 이제 그 부인인 권윤자 씨보다도 훨씬 더 이 김혜경 씨가 구원파 내에서 굉장히 세력이 좀 있고 또 유병헌 씨의 어떤 개인적인 것 또는 비밀에 관한 것은 김혜경 씨가 제일 많이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유병헌 일가들이 가지고 상표권이랄지 그런 것들은 유병헌 씨 일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병헌 씨 일가 아닌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혜경 씨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상표권 자체가 사실 30개 이상을 넘는 그런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비춰보면 김혜경 씨가 오히려 유병헌 옆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사명재산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본인이 된 명의 재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유병헌 씨의 장여주 섬나 씨 지금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국내 송환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도 언제쯤 국내로 송환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그 섬나 씨하고 김혜경 씨는 조금 약간 구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체포된 섬나 씨는 이제 범죄인도 조약에서 본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제 항소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체의 진실할지 증거관계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김혜경 씨에 체포된 것은 이민법 위반이거든요. 여기서 이민법 위반은 뭐냐면 사실 가지고 있는 여권을 우리 법무부에서 무효화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떤 범죄 부분에 의한 범죄인대 조약이 아니고 단지 이민법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사실 재판도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이 자진해서 출국하겠다고 하면 바로 한국에 송환될 수 있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어떤 의사를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권중기 기자가 김혜경 씨가 언제 송환될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곧바로 국내에 송환될지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뜻을 밝힐 경우 우리 법무부에서 직원들을 파견해 데려오게 됩니다. 2, 3일 내에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김혜경 씨가 출국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강제 추방을 위한 이민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김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짧으면 2,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릴 수 있습니다. 10대인 두 자녀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인도주의적인 처분을 호소하거나 검찰 수사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해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다는 점, 또 거액의 횡령 배임 혐의로 수배돼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엔 송환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유병헌의 후계자로 지목된 차남 혁기 씨는 미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이 광범위한 포위망을 펴고 있습니다. 잠적해 있던 김혜경 씨가 검거되면서 역시 미국에서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혁기 씨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혁기 씨는 영주권자여서 강제 추방은 불가능하고 대신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되더라도 김혜경 씨보다 송환에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에서 검거된 섬나 씨는 오는 17일 범죄인 인도 재판의 마지막 심리가 열리고 9월 안에는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도 결정을 내려도 최고 행정법원에 상고하면 최소 몇 달은 더 걸리게 돼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일단은 뭐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김혜경이라는 인물, 뭐 구원파나 세모그룹이나 뭐 유병헌 일가 쪽에 상당히 이제 입지가 단단했던 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어떤 인물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또 이제 검찰 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그 유병헌 씨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병헌 씨와 뭐 어떤 사적인 관계 있느냐, 여기서 뭐 내연 관계 있느냐까지 말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많은 구원파 신도들이랄지 관계된 사람들이 내연 관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예. 본인들이 인정한다랄지 그밖에 어떤 법적인 거에 의해서 아직 인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단지 만약에 그러한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유병헌 씨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자녀는 뭐 유혁규, 유대균, 유섬나, 유상나 4명이 있고 만약에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뭐 상속은 나중이 아니죠. 벌써 상속은 죽음과 동시에 상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속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권중희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이제 과연 송환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제 그에 예. 관한 것이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8월 초에 예. 그 김혜경 씨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본인이 어떤 자술서를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자수할 의사가 좀 분명히 보이고 예. 단지 특히 추석 연휴를 기해서 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 걸로 본다면 김혜경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계속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섬나나 뭐 혁교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 부분도 상당히 돼 있는 상태고 또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들어와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인의 어떤 행태랄지 자술서가 정말이라고 한다면 자진 송환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유병헌 씨가 부실 경영을 해서 배임이나 횡령 등을 통해서 재산을 부당하게 모았고 이를 추징하기 위해서 뭐 김혜경 씨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병헌 씨의 차명 재산을 쭉 관리를 해왔고 김혜경 씨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재력가입니까? 검찰에서 파악한 거에 의하면 김혜경 씨가 자기명으로 가진 재산이 한 200억 정도. 예. 그게 용인, 이천, 막 강릉에 200억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 명으로 된 재산이 그 정도니까 그런 차명 재산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그 구원파 쪽에 얘기하면 뭐 4천억이라는 말도 있고요. 한 2천억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병헌 씨와 가장 개인적으로 밀접한 사람이 김혜경 씨이기 때문에 예. 재산이랄지 구원파 내부의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사실 김혜경 씨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유혁기, 유대균보다도 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유병헌 씨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구원파랄지 재산에 대한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다면 유병헌 일가의 재산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수 있겠군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차명 재산이나 본인 명의 재산이 본인의 이익과 관계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검찰은 그 사실 김혜경 씨의 어떤 김혜경 씨의 진술에 의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김혜경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양회정이랄지 뭐 김엄마, 신엄마 다 자수를 했지만 사실 검찰이 얻은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진술에 의존한 수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고 또 비밀의 재산, 어떤 현금 재산이랄지 금괴랄지 어떤 은닉하기 쉬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김혜경 씨 입장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 진술하지 않겠죠. 예.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니까 여쭌 질문인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김혜경 씨가 유병헌 씨의 차명 재산을 갖고 있는데 유병헌 씨는 이미 뭐 숨졌고 이 재산이 내 거다. 원래부터 내가 받았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뭐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수사의 진척이 뭐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지금 유병헌 씨와 관련된 이제 검찰이 많이 질책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이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였거든요. 근데 검찰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종교라는 어떤 특정한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진술을 뒷받침하고 그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진술에 의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김혜경 씨는 이제 이렇게 붙잡혔는데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남 유혁기 씨랑 김필배 씨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검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필배 씨는 뭐 김혜경 씨와 좀 다르게 그 세월호 참사 사고가 난 이후에 하와이로 갔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필배와 아니면은 김혜경 씨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유혁기 씨는 사실 멕시코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뉴욕 맨하튼에서 예. 활동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체포된 김혜경 씨하고 그 뉴욕 맨하튼으로는 이제 거리가 차로 따지면 한 5시간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김혜경이 유혁기나 김필배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만약에 진술에 의해서 예. 그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유혁기나 김필배 씨를 체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사실 그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가족과 어떻게 보면 제3자인 김혜경 씨와 어떤 대립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의 그 많은 재산을 명의로 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혁기하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와는 서로 연락이 없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김혜경 씨가 언제 국내로 송환돼서 어떤 말을 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